있어요? 누군가 만나서 블루어프를 막, 야 이거 공명 쓸 수 있어 하고, 야 네 딸이 LA 있잖아, LA는 딸을 분석해서 공명을 쓸 수 있어. 그럼 설명하니까 그분이 어떤 표정을 지시던가요? 이상해. 이게 뭔 소리야? 이런 게 이 블루어플의 특히 이 부분 때문에 많이들 질문하시고 이해하지 못하시고, 근데 실제로 현상이 일어나니까 뭐야 이거 뭐 이상한 거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을 얘기하면 과학적 기반에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고요. 실제 우리 여러분이 얘기하듯이 실제 사례에서도 효과를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셨죠. 그럼 이제 오늘은 이런 현상이 실제로 일어나는데 왜 그런지 이해하는 시간으로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핸드폰에 저렇게 세 가지 어플이 깔려 있으면 오늘 이 강의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늘 검증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지금 오늘 제가 얘기 드리는 건 다 과학적 기반의 이야기인데, 특히 블루어플은 이 영역이라고 보셔도 돼요. 정보 영역이에요. 이제 정보라는 단어가 참 어려워서 자꾸 설명을 요구하시는 분한테 제가 제일 이제 실제 사례로 예시를 들어서 얘기하는 게 DNA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정보를 처음 모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블루어플은 정보 영역을 분석해서 그 사람의 정보장에 이 공명을 쏜대. 무슨 얘기인지 한국말인데 못 알아듣겠어.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DNA 얘기를 많이 해요. 혹시 집안에 내력 같은 게 있잖아요. 내력 같은 게. 영훈 대표님 딱 보시면 되게 막 진중하실 것 같은데, 집안 모든 분들이 이렇게 진지하시고 매너 있으신가요? 아니에요? 어쩌면 이 집안은 다 약간 음주가무에 다들 유통하신 분일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 집안의 캐릭터들이 공통점이 되게 많거든요. 어느 집은 다혈질 집안이 있고 어떤 집은 굉장히 선비 집안이에요. 남들한테 쓴소리 하나 못해서 그 집안 사람들이 늘 조용해. 이런데 갑자기 막내 이모가 도련번이가 나타난 거야. 우리 집안은 안 그런데 막내 이모가 늘 욕도 잘하고 막 승질도 잘 부리면 집안 친구들이 다 그러죠. 쟤는 누구 닮아서 우리 집안 같지가 않아.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 집안에 DNA에 정보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우리가 그냥 실생활에서 알고 있는 거예요. 혹시 이해되세요? 우리가 배운 게 아닌데 우리 DNA라고 하는 세포에 2GB 수준의 데이터 메모리가 있는데, 그게 내 거가 아니라 내 거가 아니라 조상 태초로부터 계속 정보가 복사돼서 내 세포마다 2GB 정도의 메모리로 다 프로그램이 돼 있다 보니까 우리 집안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자꾸 그 성향의 프로그램을 쓰는 거죠. 누군가 만났을 때 쓴소리 못하는 프로그램을 쓰는 거예요. 누군가는 누군가 만났을 때 어떻게든 이겨먹으려고 하는 프로그램을 쓰는 거예요. 그게 집안의 내력이거든요. 그게 정보장이라고 이해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 있잖아요. 부단히 노력해서 본인의 성향이나 본인의 습관 패턴 이런 것들을 바꿔서 성공했어요.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자기의 정보장을 바꾼 거예요. 부단히 어떤 노력을 통해서. 그런데 그 노력이 어쩌면 이 헨리, 특히 이 블루코치를 이용하면 가능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오늘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세포에는 2GB 정도 데이터 메모리가 있고, 그 데이터 메모리를 갖고 있는 세포의 아주 생체 어떤 이론이 여기에 미세전류를 쏘면 이 세포들이 건강해져가지고 생체 전기도 굉장히 충전돼서 기력도 회복하고 단백질 합성도 좋아져서 건강이 회복된다. 이거는 되게 오래전부터 노벨상을 받은 연구 결과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좀 아까 보여드린 정보장이 실제로 과학적으로 입각이 돼 있냐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솔직히 관련된 연구는 되게 많아요. 근데 여전히 약간은 과학과 비과학 사이에 있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보여드리면서 그럴 수밖에 없다. 이거는 과학적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블루어플의 기전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이거는 완전히 인정이 된 이론이니까. 자, 세포에 미세전류를 쐈더니 세포들이 회복됐어요. 그리고 굉장히 합성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대사가 좋아졌어요. 그래서 요즘은 미용 기기로 많이 쓰죠. 다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럼 미세전류라고 함은 웨이브, 계속 말씀드리지만 전파, 전류, 그것은 웨이브라는 얘기는 주파수 같이 시그널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전기가 있다는 얘기는 전기에 녹아나 있는 메시지, 정보가 있다는 얘기고,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은 세포에 전류를 쏴서 전류가 들어가 있는 정보를 세포에 통과시켰더니 세포가 이렇게 바뀌었다고 이해하실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정보의 이야기는 이런 과학적인 부분에 입각해서
당연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보여드렸고요.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 요거는 다 제가 만든 게 아니고 힐리 본사, 독일 본사에서 다 배부해주신 PPT로 하는 거거든요. 요거 처음에 보셨을 때 이 그림 너무나 생소하고 이해하시기 어렵고 지금도 너무 복잡하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힐리라고 하는 아이가 미세 전류와 주파수가 나온다고 하는데 다시 얘기지만 따로 나오는 게 아니고 미세 전류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암페아가 미세 전류가 나온다는 얘기는 미세 전류가 세포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세포를 회복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미세 전류가 나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다시 파동이 나온다는 얘기여서 당연히 동시에 프리퀀시 주파수가 발생이 되고요. 프리퀀시는 어디에 영향을 주냐면은 지금 말씀드린 정보장에 영향을 동시다발로 주는 겁니다. 그렇게 동시다발로 영향을 주다 보니까 세포의 리저넌스가 뭐죠? 공명이잖아요. 공명. 이 파동이 세포를 떨게 해서 그 진동수로 공명으로 이 정보를 넣어주니까 우리 생명의 에너지가 뭐예요? 우리가 스스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치가 회복되더라. 그래서 그 조화 균형이 이루어지면서 질병이 좋아질 수도 있고 정식적인 부분들이 회복될 수도 있다가 요 도표의 설명인 거예요. 어렵지만 이렇게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 얘기를 마커스 슈미케 박사가 스스로 이렇게 설명을 한 도표로 전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얘기한 알다가도 모르다가도 정말일까? 그럴까? 이러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결론은 이러한 이론들이 다 의료적인 부분에서 입증했다는 거예요. 검증을 받았고 인증서를 받았다는 얘기죠. 힐리가 이 의료 디바이스로 사실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인정하고 있는 나라들은 이미 이런 인증서를 받았잖아요.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이 내용을 이미 각 나라에서 인정해서 건강이 회복될 수 있는 의료 디바이스로 검증이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릴 건데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은 아니고요. 오늘 보여드리는 대부분의 자료들은 힐리 본사가 주시는 걸 입각해서 하거나 혹은 거기에 연장이 있는 조금 많이 검증된 것만 제가 선별해서 보여드릴 거니까 오늘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책은 파동의학이라는 굉장히 바이블 같은 책에 도표를 제가 올려놓은 건데요. 좀 이상스러운 그림이지만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이걸 좀 이해해야지 블루어플을 이해하실 수가 있어서 인간의 에너지장이라고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제가 그런 설명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러분 눈앞에 OSM이라는 사람의 생체가 있잖아요. 손을 이렇게 하면은 제 손이 보이시죠? 이건 보이는 물질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 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체 전기가 돌고 있고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는 전기장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터치 스크린 같은 거 이렇게 만지려고 이렇게 손을 갖다 대면 아직 닿지 않았는데 얘가 움직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 감지하는 거예요. 내 전기장을. 그래서 우리 몸에 보이는 물질 그 위에 얇게 이렇게 전기장 자기장, 이런 게 전자기장 이런 표현하기도 하고 이런 얇은 막에 전자기장 아우라 같은 게 생겨요. 그 첫 번째 막이 있고요. 그걸 보통은 뭐 다양한 표현으로 하는데 에테르체라고 많이 얘기해요. 그리고 그것보다 조금 더 밀도가 좀 흐린 뭐 아스트랄체, 더 흐린 멘탈체, 코자체 뭐 이런 식으로 인간의 에너지장이 하나의 층이 아니고 여러 개의 층으로 이렇게 쌓여 있다. 요게 이 파동의학, 에너지의학 뭐 이런 쪽에서 갖고 있는 기본 이론이고 가끔 이런 거 관심이 있어서 유튜브에 주파수 혹은 진동수 이런 거 찾으면 자꾸 이런 얘기 나와요. 당신의 주파수 혹은 당신의 진동수를 올려야 성공한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여기서도 똑같이 인간만 이런 에너지량을 갖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식물도 있고 개 동물들도 있고 바이러스 같이 살아있는 생체들 그리고 원자 같이 그 부분 그 단위들도 다 그들만의 주파수 생체 전기장을 갖고 있어요. 얘네들의 의식 수준이 어느 정도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람도 높은 수준의 진동수를 갖고 있는 사람, 낮은 수준의 진동수를 갖고 있는 사람이 존재한다. 그런데 그것들을 어떻게 성장시키느냐 이런 거 얘기를 이제 그런 명상가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건데요.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거는 과학적으로 이 끌어당김의 법칙 혹시 다 아세요? 예, 시크릿은 되게 유명한데 뭔가 끌어당긴다. 내가 진동수가 올라가면 성공을 끌어당긴다 하잖아요. 이거 완전히 과학적인 얘기일 수 있는 게 밀도가 높으면요 끌어당겨지죠. 혹시 그 지구에 달이 돌잖아요.
지구가 달보다 밀도가 높기 때문에 달이 도망 못 가고 지구 주변을 돌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내가 진동수가 올라가서 밀도가 높아지면 끌어당겨지는 거예요. 근데 뭘 끌어당기냐면은 이 밀도가 높은 이 중앙에 있는 정보랑 같은 걸 끌어당기죠. 같은 걸. 그래서 단순히 얘기하면 진동수를 높여라에 자기의 성공의 진동수를 높이면 성공이 필요한 상황과 사람들이 끌려온다. 이게 이제 성공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에너지에 대한 얘기예요. 자, 이런 설명을 제가 했는데 이거 제가 설명한 게 아니고 마커스 슈메케 박사님이 계속하고 있는 얘기예요. 멕시코에서도 했었고 베트남에서도 했었어요. 이 표를 보여주면서 자,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이 세 가지 어플을 두 가지 어플, 핑크와 블루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여기를 이해하시면 하실 수 있어요. 지금 설명했죠, 제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메타라고 써있어요. 이거는 신체적, 물질적인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몸에서 굉장히 가까운 층의 에너지장, 아까 뭐 얘기 들어서 에테르체라고 하는 게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면 여기는 어디랑 가장 붙어있냐면 물질이랑 붙어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힐리의 프로그램 중에 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물질에 가까운 프로그램이 뭐냐면은 대표적인 게 국소자극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국소자극을 코일 같은 거 안 쓰고 피부에 직접 부착합니다. 왜? 물질에 완전히 연결되어 있는 에너지장을 건드리는 거라서 그래요. 가끔 어떤 프로그램이 얘는 꼭 코일 쓰지 말고 유선 쓰세요 하는 애들은 이 메터, 이 물질 세계를 직접 진동해서 케어해야 되는 프로그램들은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그 윗단계 D5, D6라고 하는 이 단계는 뭐라고 써있냐면 에너제틱 컨트롤 레벨 이렇게 써있어요. 이건 뭐냐면이 여기 물질에서 이렇게 가까운 애들이 조금 지나면 조금 그 단계에 있는 그레이드인데 얘네들은 보통은 누구랑 많이 연결되어 있냐면은 감정이랑 연결되어 있어요. 감정이 여러분들 감정이 있다는 걸 느끼세요? 네. 느끼시죠? 나 기분 좋아, 기분 나빠, 열받아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감정이라는 게 존재하는 걸 내가 느끼는데 감정을 혹시 만져본 적 있어요? 아니면 감정을 막 보신 적 있어요? 무슨 색깔인지? 못 보죠. 근데 있는 건 알잖아요? 그게 요 단계인 거예요. 내가 의식하는데 만져주지 않는 에너제틱 컨트롤 레벨, 에너제틱 전기 신호가 감정이에요. 그 감정체를 건드리는 프로그램이 또 이 힐리에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뭐 멘탈 프로그램이랄지, 그렇죠? 학습에도 있고요. 뭐 수면에도 좀 있을 수 있죠. 뭐 그런 아이들. 대표적인 게 차크라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차크라는 몸과 아까 얘기한 감정체 혹은 그 위에 있는 에너지체와 연결시키는 그런 어떤 체계라고 하거든요. 이건 종교적인 거 아니고 인도의 한의학 같은 아유르베다에서 그냥 이런 체계로 그들이 정립해서 알려진 거예요. 근데 우리 핑크 어플에 이 차크라가 있잖아요. 이 차크라는 메터와 이 위에 있는 감정과 이 의식 요 사이를 연결하는 통로 같은 프로그램이라서 이 핑크 어플에서 극단의 차이라고 하면 국소 자극의 밑에 있는 메터 단계 그리고 약간 여기를 넘나드는 게 차크라 같은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설명을 왜 했냐면은 질문을 많이 하셔서 자꾸 질문을 하시는 반복되는 게 이해되면 이제 외우지 않으셔도 되니까 이 프로그램은 유선을 쓰는 게 세죠? 무선은 약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리고 유선으로 해놓고 100을 올리시잖아요. 그렇죠? 왠지 더 잘 될 것 같아서. 그렇죠? 자, 이거 이해하시면 어떻게 쓰실지 본인이 이제 선택하실 수 있어요. 이 장표 마커스 슈메케 박사님 책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분이 그린 도표예요. 자, 뭐예요? 지금 이제 이해했죠? 여기 밑에 사람 있잖아요. 바디, 메터. 여기 몸 만져지는 물질의 세계. 여기는 무슨 그림 있어요? 유선. 그쵸? 여기 케이블 써있네요. 케이블. 예. 물질의 세계는 케이블을 통해서 직접 이 물질을 진동시키는 타격하는 게 훌륭합니다. 다만 이 타격의 진동수가 너무 높으면 몸이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과용하지 마시고 내 몸에 이 파동이 싱크대 이렇게 주파수가 이렇게 흐르기 시작하면 스탑하셔도 괜찮아요. 충분히 어택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욕심을 너무 내지 마시고 거기에 5% 10% 왔다 갔다 하는 정도만 유선을 쓸 때는 하셔라. 메터, 바디는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아까 얘기처럼 조금 더 이 위에 떠 있는 감정체가 있죠? 감정체 뭡니까? 정기적인 몸. 여기는 뭐라고 써있냐면 코일이라고 써있어요. 코일.
그래서 저는 꼭 그려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려야 되는 건 아닌데 만약에 굳이 구분을 한다면 물질적인 면의 조직이나 이렇게 대사를 위한 어떤 장기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은 유선이 훨씬 더 나올 수 있다. 그리고 감정적인 거 조금 아까 얘기했지만 있는 거 의식하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류의 프로그램들은 코일이 조금 더 나올 수 있다. 왜냐면 코일이 그 위에 코일이 있다는 게 그냥 방사 형식으로 마치 인터넷 예전에 선 꽂았는데 요새 선 안 꽂고 어디든지 이렇게 하잖아요. 공유기로 그런 것처럼 우리 몸에 전자기장이 이렇게 다 싸고 있다. 거기에 코일을 쓰면 코일을 뽕 하고 이 전자기장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코일이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단계도 흡입을 가능하다는 거. 자, 그런데 그 윗단계, 요거 설명하려고 또 이거 한 거예요. 이 윗단계, 여기 뭐라고 인포메이션이라고 써있어요. 인포메이션. 네, 잘 모르겠지만 인포메이션. 뭔가 무의식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도 무의식 느끼세요? 안 느끼죠? 뭐 얘기해주면 난한 적 없는데, 나 그런 생각해본 적 없는데, 그러면 저는 그러죠. 그거 무의식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의식은 느끼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 근데 그 다음에 저변에 내가 왜 이렇게 행동하고 생각하고 움직이는지 그거를 사실은 컨트롤하는 게 가장 높은 비율로 무의식이 차지하거든요. 무의식은 우리가 감각할 수 없는 인포메이션 장이 있어요. 자, 그 아이들은 뭘 써라? 리저러스가 뭡니까? 공명이죠. 네, 블루를 쓰시면 되는 거예요. 블루. 이런 얘기 되게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 이제 크리스천 하퍼라는 이분이 제가 많이 믿는 게 회사 속의 연역을 보시면 마커스 슈미케 박사는 진짜 그냥 박사님이시거든요. 실제로 만났지만 사회성이 제로세요. 이분이 사업적으로 성공하기 쉽지 않겠는데? 이런 느낌인데 이분이 사실은 합류하면서 이 회사가 성장했다고 봐요. 자, 이분이 정말 우리가 모를 때 인터넷조차 모를 때 1980년대 인터넷 사업하셔서 성공하셨고 그 이후에 2009년 여러분들 2009년에 비트코인에 대한 존재를 아셨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상상도 못했을 때거든요. 이때 이미 비트코인에 투자하셔서 성공했던 엄청난 사업가세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저 위에 인포메이션 필드 테크놀로지 지금 얘기하는 그 정보장에 관련된 기술이 갖고 있는 회사들의 유니콘이 될 것이다. 앞으로 이 시대를 이끌 어마어마한 성공 아이템이 될 것이다를 엄청 역설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능력이 없어서 그냥 이분의 말을 했습니다. 와,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이제 이게 마치 1980년대 인터넷 사업 2009년에 비트코인 사업이 되겠구나. 오늘 말씀드리는 이 무의식의 영역이라고 하는 인포메이션 필드라는 게 우리는 듣기 너무 어렵고 하지만 이게 지금 이 시대에 너무 앞선 얘기라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앞선 게 아니고요. 이제 임박했어요. 예전에 컴퓨터 얘기하면 도스 얘기했었어야 되거든요. 도스 얘기 여기서 제가 떠들었으면 아무도 못 알아들었을 건데 지금 인터넷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냥 플레이 전원 버튼 누르시고 인터넷 들어가시면 검색됩니다. 이러면 끝나잖아요. 그 시대로 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이제 멤버들한테 그런 얘기해요. OS는 앞으로 2년 동안만 필요할 거예요. 2년 후에는 전 없어도 괜찮을 거예요. 다 상식적으로 쓰고 계실 거거든요. 지금은 잘 모르니까 저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고. 자, 요거는 맥킬리 좋아하세요? 맥킬리의 맥메킨 프로그램을 만드신 맥메킨 박사님의 장표를 그냥 약간 그냥 직역해놓은 건데 이것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블루어플 얘기하는 거죠. 인체는 모두 전자기장으로 되어 있고 그 모든 전자기장은 봉진 주파수의 영향을 받아서 건강해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강의할 때 쓰셔가지고 계속 얘기지만 저 혼자 주장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자, 512Hz로 알고리즘으로 440Hz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440Hz 같은 헤르츠를 뜨니까 같이 붙어있지 않는데도 멀리 떨어지는 아이가 반응하죠. 이게 공명평상이에요. 리조넌스. 여러분들이 구매한 리조넌스,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블루어플의 리조넌스 다 이 뜻이에요. 이 뜻이에요. 지금 제가 오늘 이거 설명을 하려고 이렇게 길게 어쩔 수 없이 이걸 얘기하지 않으면 아까 얘기처럼 너무 양자스러운 이상한 얘기 좀 들으실까봐 설명을 좀 한 겁니다. 자, 지금부터 블루어플 시작할 건데 블루어플 있으신 분들 있으면 같이 켜가지고 같이 보시면 돼요. 네, 같이 볼게요. 블루어플 눌렀습니다. 블루어플 선택하시고 그러면 처음이시면 로그인 비번 하셔야 되는데 한 번쯤은 눌러보셨다면 연결될 거예요.
연결될 거예요. 여기 눌러가면서 한번 보세요. 자, 여기 이제 리소넌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자, 요거를 제가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 그리고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의 프로그램인지 아주 최대한 성실하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자, 첫 번째. 제가 블루어플을 누군가한테 소개할 때 요거부터 시작해요. 고객 프로필을 등록하는 것부터 설명해요. 아까 얘기처럼 한 번의 등록으로 어떻게 공명을 쏠 수 있냐, 이 질문을 제일 많이 하시거든요. 믿어줘야지 열심히 쓰실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부터 설명합니다. 자, 이거 블루어플인데요. 이렇게 다양한 거 분석할 수가 있어요. 제가 당신을 좀 분석해 드릴 테니까 고객 등록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의 고객 등록, 고객을 누르죠. 누르면 이렇게 플러스가 있어요. 플러스를 눌러서 당신의 생체 채널, 인터넷으로 따지면 IP 주소 같은 걸 제가 여기다가 저장을 해서 분석을 해볼게요 하고 플러스를 눌러요.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이게 나와요. 진짜 똑똑하신 분을 만나면 질문이 시작됩니다. 여기부터. 사람, 동물, 식물은 내가 똑똑하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생체 관계가 있겠지. 그런데 조직은 뭐고 건물은 뭐고 차량은 뭐지? 이렇게 질문 받아보신 적 있어요? 얘네는 무생물이잖아. 근데 얘네들도 등록해서 한다고요? 예를 들어 건물 등록해서 한다고요? 자동차 등록해서 한다고요? 이거 너무 이상한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하시거든요. 여기서 이제 하나만 상식처럼 잠깐 말씀드리면 이 이제 양자 입장이에요. 예를 들어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사람이잖아요. 우리 사람 입장에서 사람과 동물과 식물을 나누죠. 얘는 사람이네. 얘는 동물이네. 쟤는 식물이야. 이거 누가 판단해요? 내가 판단하죠. 그냥 사람들이 자기들이 정한 기준에 얘네들 나눈 거잖아요. 얘는 자동차래? 그런데 이 양자 예세리 입장에서는 가봅시다. 양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인식하냐면요. 그냥 있냐 없냐로 인식해요. 있냐 없냐.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냐. 정보가 있냐 없냐예요. 지금 계속 제가 정보 얘기하죠. 정보가 있냐 없냐. 자, 사람도 있는 거고 동물도 있는 거고 식물도 있는 거고. 그럼 예를 들어 차는 있는 겁니까? 혹시 차 있으세요? 차 있으세요? 무슨 기종이에요? 차. 네? 승용차, 아반떼 뭐 있잖아요. 포나라는 차가 있어. 근데 포나는 우리나라에 되게 많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있을 수 있죠. 근데 포나에 번호판 있잖아요. 번호판은 유일하게 본인만 갖고 계시죠. 그러면 포나라고 하는 차의 그 번호판의 정보는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죠. 그럼 양자 입장에서 사람이든 자동차 그 번호판이든 차든 있는 거예요. 자, 조직 한번 해볼까요? 저희 팀 이름이 더 365인데 더 365는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있죠. 근데 자동차라고 보이진 않아요. 근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더 365라는 조직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어요. 그럼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죠. 그래서 이게 정보가 있으면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세상에 아직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상상해보지 않은 뭔가 미지에 뭐가 있어. 근데 우리는 아무도 몰라. 그럼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되게 이상한 얘기긴 한데 옛날에 이게 여기 빠지면 안 되는데 할 얘기가 많아가지고 그 원주민들이 뭐 서양인들이 막 검사 타고 막 침략해 올 때 그 기록이 있어요. 그 바다가 예사롭지 않게 촬영 하는데 도무지 이게 무슨 현상인지 원주민들 눈에 안 보이는 거야. 근데 범선이 오고 있는데 원주민들 눈에는 범선이 안 보여. 물결만 계속 뭔가 달라. 그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막단지려서 내 눈앞에 그 서양인 코 이렇게 높은 사람이 와서야 원주민들이 인식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들의 정보에는 범선이라는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래서 우리가 다 의식하고 있는 어떤 정보가 있다면 존재한다고 알고 있는 정보가 있다면 다 등록이 가능하다. 그래서 기타 등록 다 가능하다. 눌러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사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을 쓰죠. 제가 개명을 했거든요. 네, OSN으로 이름 개명 했는데 이건 마커스 박사님 트레이너 분이 얘기해 주시고 개인 프로필을 할 때 되도록이면 태생의 이름, 태어났을 때 이름을 쓰세요 라는 얘기를 해요. 왜냐면 원래 태생적으로 갖고 있는 정보장을 등록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개명 한번 쓰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태어날 때 이름 쓰시면 되고요. 이 부분이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개인 진동 기록을 하는 여기서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블루 어플에 어떻게 공명이 쌓일 수 있습니까? 질문할 때 제가 전화번호 같은 거예요. 혹시 전화번호 누구 010 누구 아는데 그 친구가 지금 어디 알래스카에 가 있어요. 그 친구한테 전화할 수 있습니까? 있죠. 왜? 전화번호를 알고 있으니까. 근데 전화번호를 눌렀는데 그 친구가 10번 중에 9번 받고요. 가끔 한 번은 재수없게 그 옆에 있는 애가 받을 때도 있어. 그러나요? 내라고요? 이 사람한테 전화했는데 가끔 다른 사람한테 신호가 가요? 있지 않죠? 왜? 정확하게 그 사람의 채널을 알고 있으니까. 다 똑같아요. 이 사람의 개인 진동. 우리 몸에는 전류가 흐르고 있고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는 주파수가 있는데 주파수는 헤르츠인데 헤르츠가 마치 라디오의 91.9, 89.1 이런 식으로 채널이 다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채널은 지문이나 홍지처럼 개인의 고유마다 다 다르다. 전 세계에서 유일한 주파수를 나만 갖고 있다. 그 채널을 등록하는 거예요. 복귀에 채널값을 등록, 전화번호 등록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하세요. 그래서 이후로는 이제 이 사람이 어디에, 전 세계 어디에 있든 죽지만 않았다. 살아있다면 받을 수 있어요. 어디로 받아요? 디바이스도 없고 전화기도 없는데 몸으로 받죠. 왜? 몸에는 전류가 흐르고 있고 세포마다 2기가바이트씩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정기적 존재니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프로필 등록할 때 어쩔 수 없을 때는 건너뛰기도 있겠지만 개인 진동 기록을 꼭 하셔라. 그럼 여기에요? 이렇게 개인 진동 기록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이거 OS를 했는데 제 몸에 채널을 여기다 등록한 거거든요. 그렇죠? 이 채널은 고유한 채널이라서 바뀌지 않습니다. 고유한 채널은 그대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사진이 있는데요. 귀찮아서 많이 넘어가실 텐데 되도록이면 사진도 등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왜냐하면 관상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또 뭐 양자스럽게 넘어가는데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안에 우리 몸에 다시 세포 안에 분자, 원자, 아원자 안에 들여다봤더니 아무것도 없고 비어 있어. 이 안에 정보밖에 없대. 그래서 사람 물질을 확 구기면 요만큼도 물질이 없대. 다 비어있는 정보래.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 정보에 따라서 꼴이 달라지는 거예요. 꼴이.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예뻐지잖아요. 왜? 여기 사랑 에너지가 있으니까 예뻐지는 거예요. 예뻐지게 보이는 거예요. 근심 걱정해서 얘가 못생겨지잖아요. 꼴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건 본인의 마인드가 투영된 거거든요. 그래서 관상이라는 게 존재한다 봅니다. 그럼 뭐예요? 사진도 중요한 이 사람의 이 정보의 툴인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좀 찍고 요거는 이제 그 마이트 박사님이 6개월마다 한 번씩이라도 아주 신선한 사진으로 바꾸랍니다. 왜? 지금 얘기처럼 이게 속이 정보가 달라지면 꼴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얼굴을 직접 찍기도 하고 있는 게 있으면 업로드 하실 수 있어요. 예쁘게 찍힌 걸로 바꾸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사진을 넣었어요. 네? 오프 쓰면 굉장히 왜곡된 정보를 기록하시겠죠. 그거를요 셀카로 정렬을 혹은 저는 제가 기분 좋을 때 사진 올려요. 왜? 에너지가 기분이 좋은 건 뭐예요? 기가 꽉 올라간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제일 기분 좋았던 사진 올리시면 그 기분이 제일 좋은 분석이 되실 겁니다. 양자스럽게 이렇게 이제 블루어플에 이렇게 이제 사진까지 등록하셨으면 분석이 시작될 수 있어요. 자, 지금부터 저랑 분석 한번 해볼게요. 자, 리조넌스 요거는 맥켈리 리조넌스 아우라 꽃이 있는데 이름 어렵지만 리조넌스 아까 우리 봤죠? 공명이에요. 자, 공명은 어떻게 진행하냐면은 맨 처음에 공명 맨 위에 있는 거 누르면 이렇게 수없이 많은 힐리의 핑크 어플이 들어있는 프로그램들이 있고 여기서 내가 분석을 시작하면 뭐예요? 이 수없이 많은 프로그램 중에 OS의 채널 값과 진동하는 그쵸? 진동하는 되게 많은데 이 중에 OS 모음에 대입했을 때 얘 진동! 그게 찾아진 게 일본 경남 웰빙 탱글 에너지 밸런스 이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이건 달라질 수 있죠. 컨디션이나 상황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가끔 이런 질문 하세요. 왜 5분 차이로, 2분 차이로 분석했을 때 또 분석이 또 다르냐? 그러면 그 순간에 웨이브랑 진동을 찾는 건데 대부분 결과값이 조금 차등하게 좀 다른 프로그램이 선정될 수도 있지만 비슷한 어떤 뉘앙스의 프로그램들이 잡힙니다. 예를 들어 피로에 관련된 게 잡혔는데 그 다음에 전혀 다른 게 잡히지 않아요. 피로에
입각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 얘가 그 순간에 사진 찍시 그 순간의 주파수랑 진동하는 건 그냥 뿌릴 뿐이에요. 제가 이거 분석할 때 되게 신체적으로 되게 필요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경락이나 자극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던 시기예요. 어쨌든 그래서 이걸 웨이브를 하면 무슨 상황이에요? 제 몸에 제가 뭔가 진동수가 떨어져 있어. 신체적으로 모두 떨어져 있는데 얘가 분석했더니 이런 게 필요해. 그러면 이 진동수를 좀 끌어올리는 정보를 저의 몸에 오 하고 보내서 얘네가 같이 떨려요. 떨리면 떨어지는 얘가 높은 수준의 진동이 올라가면 떨어져 있는 애가 뭐예요? 동조 현상이 일어나죠. 같이 떨리기 시작하면서 이 진동수가 올라가요. 그리고 얘가 시간이 이제 좀 지나면 얘를 유지해. 그러다가 또 같은 생각, 같은 짓 하고 있으면 얘가 다 떨어지겠죠? 그래서 어때요? 또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안 나왔는데 시간을 긴급할 때는 짧게 여러 번 하라고 합니다. 짧게 치고 또 올리고 또 올리고 그래서 얘를 훈련시키는 거. 여기 수준을 유지하라. 근데 그냥 만성적인 거면 시간을 좀 뭐 1분 20초 정도의 디폴트로 있거나 조금 더 길게 하셔서 충분히 노출해둔 다음에 얘가 계속 이걸 유지하다가 또 떨어지면 다음 기회에 또 해주고 이렇게. 그래서 가끔 힐리를 쓰시고 효과를 보신 분들이 이렇게 해서 평생 얘 노예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의존적 되는 거 아니에요? 질문하시는데 그거 아니고 힐리는 궁극적으로 스스로 진동수를 올려서 스스로 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훈련시키는 기회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두 번째 핑크 어플 이제 알아봤고요. 짧고 굵게. 이번에 이거 해볼까요? 이거 되게 어렵죠? 지금 잘 쓰고 계세요? 이거 뭐예요? 얘는 신체 아까 메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정도 정보장에 연결해서 분석하는 거고 얘는 그 다음 단계 5, 6단계라고 했죠? 제가 여기 밖에 감정체 여기를 분석하는 거예요. 여기 감정 분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 제가 이걸 다 전공하진 않았고 저는 이제 제 설명을 안 했지만 저희 스포츠의학 해가지고 병원에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바커플라워 치료법 같은 걸 제가 많이 활용했는데 이거 왜 있냐면은 감정 중에 부정적인 감정을 잘 해소하면 이 물질적인 통증 같은 게 되게 빨리 좋아져요. 진짜. 그래서 가끔 허리 아프신 분 허리에만 문제 아닐 수도 있어요. 네, 그 감정을 빨리 깨줘야 허리나 이런 통증이 좋아지는데 어쨌든 각성하고 그래서 이 프로그램마다 사실은 치료하는 어떻게 보면은 그 시그널을 조금 조화롭게 만드는 영역들이 살짝씩 다릅니다. 알고 쓰시면 좋긴 해요. 참고 삼아는 들으세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힐리가 없었던 시절에는 우리가 떨어져 있는 진동수를 어떻게 끌어올릴까 하고 우리 조상들도 고민했겠죠. 이게 근본적인 치료니까. 그래서 진동수가 엄청 높은 물질들을 찾았어요. 그랬더니 지구상에 높은 물질들이 몇 개 찾아졌어. 그 중에 하나가 플라워, 꽃이에요. 식물이 가장 에너지가 강할 때가 꽃을 피울 때입니다. 그거의 결과가 열매죠. 그렇죠? 뿌리부터 모든 에너지를 모아서 꽃을 빡 하고 피웠을 때가 가장 강력한 거예요. 그 꽃을 사용했더니 무엇이 해결되더라? 감정이 해결되더라. 그래서 우리 아로마 세럼이 쓰면 대부분 우리 상식적으로 이거 쓰면 마음이 편안해질 거예요. 뭐 진정될 거예요 이러잖아요. 다른 얘기 안 하죠. 감정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아로마 세라피가. 그래서 폴라워 계열은 감정의 체들과 공명 진동해요. 감정을 건드릴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동종요법 이거는 스트레스를 분석할 수 있어요. 347개나 되는 어마어마한 세세한 어떤 항목들 중에 너에게 가장 스트레스를 주는 공명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5개를 찾아줍니다. 그런데 가끔 이거를 읽어드리면 정보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근데 다들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다 이런 거에 스트레스 받지 않나요? 그런데 분석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다 다르다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 MBTI I는 혼자 있는 게 좋죠. 사람 많으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E는 혼자 있으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사람 있을 때 편하잖아요. 그렇게 사람마다 상황이 다 달라서 스트레스 기본적으로 우리가 분석할 수가 있고요. 오늘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건 아마 요거랑 요거는 너무 생소해서 눌러보지도 않은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소개해볼게요. 요게 쉴로솔트를 제가 설명을 좀 할게요. 쉴로솔트를 분석한 게인데 이 쉴로솔트는 어떤 계열이냐면은 우리 몸에 존재하는 미네랄을 감지해서 미네랄에 해당되는 정보를 뿌려줍니다. 혹시 여기 시크릿을 좀 오랫동안 쓰신 분들은 미네랄의 효과 이런 거 눈 감고도 외우시죠? 자, 미네랄이 우리 몸에 많습니까? 없죠. 되게 소수 4% 이내에 존재하는데
미네랄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죽을 수도 있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시크릿을 사이소금의 원료에 들어있는 고농축 미네랄로 건강을 지켜야 된다 했더니 되게 기가 막히게 정말 미네랄 많은 원료도 많을 텐데 시크릿 써서 막 발전되는 건성이 좋아지기도 하고 관절력 좋아지기도 하고 때로는 정신적인 부분들도 막 좋아졌대. 이런 거 왜 겪었을까요? 미네랄의 역할을 그 물질이 했거든요. 소금이. 자, 볼게요. 우리 몸의 미네랄, 그래서 여기서 잡히는 성분들이요, 황산, 칼륨 이렇게 미네랄 같은 종류들이 잡혀요. 저한테 제일 부족한 게 황산, 칼륨이라고 잡혔고, 이 황산, 칼륨이라는 미네랄이 하는 역할이 감정으로 따지면 감정 기복과 불쾌감과 연결되거든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되게 신체적으로 엄청 힘들 때 이걸 해가지고 나도 인정, 그래 내가 지금 기분이 좋다가도 여기가 아프니까 기분 나빠지겠다 이렇구나. 항상 칼륨이 이게 미량 부족하겠구나. 그래서 용기 있게 전진하고 자신을 조화로운 감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능력을 항상 칼륨의 이 미네랄이 하는 신진대사의 역할에 정보 영역에 진동한다. 혹시 이해가 조금 되실까요? 아까 제 설명을 들었으니까 황산칼륨이 하는 역할이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관장하는데 그것들이 떨어지면 이런 상태가 될 수 있는데 이런 감정과 그런 상태를 보완하겠다. 그래서 진동값을 주겠다. 2번으로 따진 게 아까 마그네슘 나왔죠? 3번 뭐야? 아비산칼륨 이렇게 미네랄 종류가 잡히는 거고 얘네들은 다 인산칼슘은 신경과 근육에 영향을 하고 있네요. 아비산칼륨은 피부와 점막, 심장의 정보 영역을 관장하네요. 이런 것들이 미량으로 떨어지면 이런 감정 상태와 그 대사들이 무너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계속 감정을 좀 케어해야, 거꾸로 할 수도 있지만 감정을 좀 케어해야 이런 물질, 그러니까 내 신체적인 것도 회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연결되어 있다. 빼서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저를 이제 분석했더니 실로솔트가 여기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하나 이제 주장하고인데 이렇게 디지털로 실로솔트로 미네랄을 좀 충족하실 수도 있고, 근데 여러분이 누구나 머리 감고 샤워를 하시고, 그쵸? 뭔가 바르고 오시죠? 그거 사회소금으로 쓰셨을 때 어떻게 보면 물질로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왕이면 같이 하면 시너지가 나겠죠. 건강식품 디지털 누트리션 먹으면서 여기 나온 엘레먼트 쓰면 훨씬 더 보완이 되는 것처럼 스킨케어를 바꾸셨을 때 이 같은 미네랄이 충족되면서 훨씬 더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훨씬 더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도 있다. 이게 실로솔트의 기능입니다. 혹시 제가 말이 좀 빨라서 괜찮나요? 시간이 안에서 빨리 하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알래스카 원산 백실인데 아까 얘기처럼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질 중에 진동수가 높은 걸 찾았는데 극강의 높은 애를 찾았어요. 그게 보석이었어요. 지금 아까 실로솔트가 했는데 이거 소금이요. 보석일까요? 아닐까요? 보석이에요. 얘도 돌이잖아요. 암석이잖아요. 그렇죠? 암염. 얘도 일종의 보석인 거예요. 그래서 이 보석들, 이 지구의 밀도에 막 눌려가지고 엄청나게 밀도에 이렇게 해가지고 끝판왕이 다이아몬드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녀들이 술을 뭐 앞에 둡니까? 크리스탈 두잖아요. 그 장난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 진짜로. 그래서 원래 이 물질 세계 중에 진동수가 높은 것들이 그러니까 멀리 우리 몸으로부터 멀리 있는 무의식 같은 것들을 연결하는데 이렇게 접속할 수 있는 도구로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게 보석 세라피가 있다. 보석 세라피를 하면 그래서 결과값이 조금 이상해요. 영적인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요. 지구, 우주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나오고요. 여기 예를 들어 보면 여기 나오네요. 우리가 안 배웠으면 몰랐을 텐데 완전한 광채 스펙트럼을 에테르적인 신비체에 주입한다. 뭔 소리예요? 제 몸 밖에 에테르체가 있었잖아요. 감정을 막 반장하는 거기다가 완전한 빛의 스펙트럼, 무지개 그런 어떤 저 멀리 있는 우주의 에너지를 저희 에테르체에 주입해서 제 감정과 정신적인 걸 회복시키겠다. 뭐 이런 얘기인 거예요. 제가 계속 얘기지만 피로 상태에서 제가 일부러 더 사람이요 분석할 때 조금 더 정확하려면 안 좋을 때 보세요. 좋을 때는 그냥 약간 약해요. 근데 진짜 내가 너무 막 죽을 것 그럼 빨리 보세요. 그때 정확하게 나옵니다. 혹은 뭐 아내든 남편이든 자식이든 저 아이가 뭔가 평소의 값에서 에너지 값에서 벗어났어. 그때 보세요. 그러면 되게 확실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뭐 예를 들어 사파이어, 루비, 오팔 뭐 이렇게 나오죠. 이런 보석마다 그 보석이 갖고 있는 시그널이 있고 걔네들이 차크라를 건들기도 하고 뭐 이렇게 그 멀리 있는 이야기들이
우리 보석 세라피에서 나와서 이런 것들도 아까 했처럼 지금 사용할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 삼아. 좀 재미없으시나요? 이제 오늘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피곤하시면 나가셔도 괜찮아요. 운동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변명하지 마시고요. 이럴 때가 제일 재밌 거라. 우리 신동희 스토리 누가 올려보겠어요? 전화 올리죠? 자, 블루의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다음은 코치예요. 그지어 제거 코치 얘기.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얘기. 다시 잠깐만 좀 프레시업하고. 지금까지는 빌드업 한 거예요. 코치 얘기 하려고. 근데 코치 얘기만 하면 못 알아들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빌드업 한 거예요. 자, 지금부터 집중. 자, 이번 달에 코치 골드가 나왔어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고 왜 사용해야 되는지 가치를 알아야 전달을 하시고 쓰실 수 있죠. 자, 저는 코치를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지금까지 제가 보여드리는 블루 어플은 여러분들이 선택한 주파수가 아니에요. 그렇죠? 몸에서 나오는 걸 분석해서 내 몸이 이렇구나 하고 거꾸로 그렇게 나온 상태에 맞는 주파수를 받는 걸로 사용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코치는 유일하게 소위 말하는 신이 인간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처럼 내 자유의지로 주파수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자, 어떤 주파수를 만들고 싶으세요?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상태를 원하세요?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나다. 내 의식적으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엄청나게 놀라운 사실 기능이거든요. 가끔 비스무리한 거 누가 나도 비슷한 거 있어 그러시면 코칭이나 물어보세요. 너는 네 의지로 주파수를 만들 수 있니? 그러면 아무도 대답할 수 없을 거예요. 분석도 어렵지만 이건 아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소름 끼치게 놀라워요. 자, 코치 모듈은 뭔가 미래의 긍정적인 상태를 내가 최대한 뭔가 묘사해서 주파수를 만들 수 있는 기능이다. 내 자유의지 주파수 제조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방법은 이 집중력을 선택하거나 집중력을 누르면 기성 문장들이 나와요. 회사가 미리 만들어 놓은 문장들이 있어요. 자, 제가 한번 볼게요. 눌렀더니 문장들이 막 나와요. 그럼 같이 볼게요. 나는 매력적이다. 나는 사랑하고 사랑받고 있다. 연애하고 싶은 사람들이 뭐 모르겠네요. 이런 식으로 이 이제 연구자들이 사람들한테 어떤 걸 원하니 리서치를 했겠죠. 하면서 뭔가 공통적으로 자주 나오는 것들을 아마 문장화해서 이렇게 넣어놓은 것 같아요. 대부분 제가 뭘 골라보실래요 하면 다 이거 골라. 10명 중에 9명이 이걸 고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대부분에 눌러드리는데 다 원하는 게 같죠. 이렇게 기성 문장으로 주파수를 만들 수 있지만 기성 문장이지만 그 문장을 고르는 건 누구예요? 나잖아요. 내 자유의지를 쓸 수 있는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지나갔어요. 문장의 형식을 보셔야 해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코칭으로요 소원을 빌면요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소원 빌고 싶으세요? 그럼 다 부자 되고 싶어요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부자 되고 싶어요 라고 쳐야 되는데 그렇게 안 쓰죠. 뭐라고 써있냐면 나는 부유하고 행복한 자격이 있다 라고 써있어요. 자, 이유가 있죠. 이 밑에 어떻게 써야 되는지 가이드가 써있거든요. 자, 가이드를 볼게요. 네, 여기 좀 되게 확대했는데 저희 이 얘기를 거의 30분씩 저희 멤버들이랑 얘기하긴 하는데 짧게 얘기를 해볼게요. 원하는 선택을 정확하게 써야 한대요. 정확하게. 그냥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쓰면 안 된대요. 어떤 부자가 되고 싶은지, 얼마짜리 부자가 되고 싶은지, 집을 사고 싶어요. 어떤 집인 건지, 오피스텔인 건지, 주택인 건지, 얼마짜리, 3억짜리 집인 건지, 10억짜리 집인 건지, 어디에 있는 건지, 남양주에 있는 집인 건지, 강남에 있는 집인 건지. 예를 들어 그렇게 목표를 정확하게 써야 되고요. 그리고 미래의 긍정적인 상태를 최대한 정확하게 미래의 긍정적인 상태를 저번에 이거 어떻게 쓰고 싶어요? 그랬더니 어제 만나신 분이 남편이랑 맨날 싸워서 막 죽을 것 같아. 저 사람을 막 죽여버리고 싶대. 그래서 그럼 어떤 소원을 빌고 싶어요? 그랬더니 저 인간이 나랑 인간적인 생각이 똑같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교정했냐면은 그러지 말고 우리 남편이 마음이 평온해지고 지금 경제적인 어떤 문제에서 벗어나서 나와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이런 걸 이루어서 이런 걸 누리니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써보면 어떨까요? 같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상태로 문장을 바꾸셔야 하고 현재형으로 선택하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양자적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 신호를 보내면은
나는 가난합니다 라고 기도하시는 거랑 똑같겠죠. 그렇지 않나요? 오, 완전 크게 다르네. 이제 집에 가셨어요. 혹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무슨 기도일까요? 나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오늘 내가 두 발로 여기까지 걸어올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죠? 아니면 오늘 내가 아침, 점심, 저녁 끼니 걱정 없이 정말 아이들과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있는 이 풍요로움에 감사합니다 하면 있는 거에 감사함이잖아요. 그러면 그 시그널은 결국은 우주적, 양자적 입장에서는 풍요로움의 시그널을 받아들여요. 혹은 그렇죠? 건강함에 대한 시그널을 받아들입니다. 그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긍정적인 현재형으로 이미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고 문장을 써야 한다. 그리고 이제 아주 중요한 문장이 마지막에 있어요. 아주 중요한 거. 코칭이 누구는 이루어지고요. 누구는 10개월을 돌려도 안 이루어져요. 그러면 막 와서 저한테 막 까지시면 돼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 이 분석 결과는 이 질은 굉장히 이제 어떻게 문장을 쓰느냐에 굉장히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 정신적 의도와 물질적 과정 사이의 공명에 따라서 이 주파수가 생성이 된다. 결국은 이게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인데 한국말이 되게 너무 어렵죠.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분들한테 코칭의 문장을 써보세요. 그러면 1,000억을 번다. 나는 이만저만 성공해서 이렇게 산다. 이렇게 쓰세요. 대부분 처음에 되게 단순하게 쓰시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질문하죠. 1,000억을 번다. 쓰고 싶죠. 1,000억 벌 이거 좀 쓰고 싶죠. 영원 대표님 쓰고 싶죠. 1,000억을 번다 썼을 때 막 가슴이 막 뛰어요. 될 것 같다. 내일 모레 1,000억이 들어올 것 같다. 라는 느낌이 드세요? 안 들어요?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진짜로 1,000억을 번다가 떨려야죠. 그럼 무슨 느낌이냐면은 1,000억을 번다 써놓고 내가 뭐라고 의식해요? 저거 내 거 아님? 저거 내 거 아님? 그러면 한 100억 정도는 어떻게 가슴이 떨리세요? 100억 떨리세요? 그럼 내 거인 쓰면 돼요. 그래서 문장을 쓰시고 내가 이 문장에 가슴이 뛰는지 한번 느껴보세요. 설레이는지 행복한지. 그런데 처음에는 다 부자 되고 싶다고 쓰세요. 근데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에 내가 어떤 걸 이뤘을 때 행복감을 느낄까? 어떤 걸 이뤘을 때 막 가슴이 찔 것 같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정말 막 우시는 분들도 있어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부터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하셔요. 처음에 부자 되고 싶다고 단순하게 얘기했다가 나중에는 굉장히 다른 꿈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양자에서는 뭔가 현상이 일어날 때는 나의 정신적 의도, 웨이브랑 물질이랑 이렇게 만나야 돼요. 아까 공명이라고 했죠. 내가 막 신호를 쏘는데 여기서 울리는 게 아니야. 512Hz를 하는데 여기 512Hz가 없어. 그러면은 백날 쏘아봐요. 진동이 있나? 진동이 있어야 물질이 생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얘기인 거예요. 100억도 안 떨린다? 내 거 아니? 그러면 내가 떨리는 거 찾으세요. 돈 아닐 수도 있잖아요. 나는 작가가 되고 싶었어. 나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돼서 팬사인회를 하고 있다. 썼더니 막 가슴이 갑자기 뛰기 시작해. 와, 이제 벌써 내 꿈이었어. 내가 몰랐네? 그럼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혹시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얘기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양자 입장에서는 가슴이 떨리는 일을 선택하고 그것들에 집중하라. 이런 얘기가 이 코칭 모듈에 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소원을 빌었어요. 제 소원을 마지막에 보여드릴게요. 자꾸 물어봐. OS가 뭘 빌까? 그리고 자꾸 스폰서님, 대표님 문장 뭐 썼는지 알려주세요. 이게 그쵸? 그래서 마지막에 보여드릴게요. 제가 어떤 걸 빌었더니 문장을 썼더니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결과가 이렇게 나올 때 처음에는 제일 낮은 애가 선택돼요. 저는 자기 가치가 그걸 이루기 위해서 조금 더 보충해야 되는 에너지인 거죠. 프리퀀시, 주파수인 거죠. 이거를 이 코칭 모듈이 도와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한 개만 하는 건 너무 아까워. 난 다 하고 싶어. 해도 돼요. 해도 돼. 다 눌러져요. 근데 이제 마이클 젠 박사님이 추천하기를 핀업, 그러니까 핀해라. 그러니까 내가 뭔가 도전하고자 하는데 뭔가 다이어그램이 나왔어. 그 중에 가장 취약한 것, 그것도 취약한 것 중에 가장 이슈되는 하나 이렇게 조금 핀해서 그걸 채우면 나머지는 연동된다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욕심내지 않고 하나만 할게요. 자, 하나만 하고 다음을 누르면 그 제가 자기 가치라고 하는 그 항목의 3가지 중에 이렇게 119개의 문장 중에
문장 중에 다시 OS 채널을 넣었더니 떨리는 문장이 하나 있는 거예요. 두 개 있는 거예요. 그 두 개 중에 제가 이거를 눌러서 한 개로 바꿨어. 보이세요? 한 개로 바꿨어. 나 한 개만 둘 거야. 다 연결돼 있으니까. 두 번째 자존감 기본 사항에 두 가지 선정 말고 나 한 개만 이렇게 바꿨어요. 그리고 33개의 행복의 요소 이렇게 많은 정보 중에 OS과 채널을 떨리는 거 딱 한 개만 선정해. 그래서 총 3개만 내가 골랐어요. 3개만. 그리고 주파수를 쏘는 거예요. 나한테. 그쵸? 그 부족한 주파수. 그래서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이제 저의 소원이에요. 55kg로 쭉 살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멤버십 10만 명. 지금 2년 안에 10,000명이고요. 최종은 10만 명입니다, 스포사님. 네. 10만 명 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성공하고 싶다. 이렇게 쓰고 저 아까 보여드린 3가지 아주 필요한 포인트 딱 잡은 그 주파수를 쏘는데 저는 이 시간을 설정해서 자는 동안에 쏩니다. 자는 동안에 제가 시간을 이렇게 해서요. 자는 동안에 써요. 4시간짜리 쓰거나 9시간짜리를 써요. 자, 이유가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이유가 있는 게 제가 요 얘기를 좀 마무리할게요. 다 했어요 이제. 키 얘기는 아니지만 그 성공자들이나 어쨌든 이런 분들이 여러분들한테 동기부여 분들이랑 다 얘기하잖아요. 잠재의식이라는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이 잠재의식이 무의식이잖아요. 이 조셉 머피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교육자이면서 정신의학자이고 법학자이신 분이 계세요. 이분이 책이 아주 바이블처럼 유명한데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 잠재의식에 각인시킨 정보들이 당신의 성공을 만들어낼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이 관련된 저서가 정말 많아요. 아마 한 번쯤은 읽어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자, 이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마음속에서 이미 진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이상을 향한 신념을 간직한 이런 얘기. 믿음을 갖고 그 그림을 외부 세계에 실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하라. 상상력은 마음의 원초적인 능력이니 우주의 스킬이니 아이디어를 표현해서 생생하게 시각화하라. 이런 거에서 마인드 컨트롤 이런 거 막 훈련받는 분들도 있고 매일 이런 분들 있죠? 막 필사하고 자기 소원 매일매일 뒷자리라고 쓰고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보면서 자기 확언 우리서 너는 10만 명과 함께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이런 걸 하라고 다 시키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막 100일 챌린지, 1년 챌린지 이런 분들도 있고 아침에 미라클 모닝하고 다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실천하세요? 안 하죠? 되게 강하게 이렇게 전례질 하시네요. 오늘부터 실천하실 수 있어요. 왜? 힐리가 있어서. 왜냐하면 사람들이요 다 똑같아요. 다 원초적이고요. 다 성공하고 싶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인정하고 끊임없이 하기는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힐리를 제가 좀 드리고 이런 설명을 드리니까 이런 거죠. 나 천만 벌고 싶다. 나 가슴 떨리는 그거 이루고 싶다. 그러니까 어때요? 매일 밤 아까 그 문장을 쓰는 거예요. 설레는 마음으로 나는 55kg로 정말 예쁘게 늙어 죽을 거야 이렇게 썼어요. 쓰고 누르죠. 시간을 설정하고 자요. 그걸 쓰면서 읽잖아요. 필사가 왜 쓰냐면 손으로 움직이면서 눈으로 읽는 게 뇌에 각인돼요. 그래놓고 언제 강하게 각인되냐면 잠재의식 타이밍에 넣으면 돼요. 그래서 언제가 중요하냐면 자기 바로 전 자려고 잠이 들려고 하네 때 혹은 눈을 뜰 때 눈을 뜨면서 아주 정신이 돌아오기 바로 전 그게 잠재의식 타이밍이에요. 그때 무슨 생각하고 자느냐 무슨 생각하고 깨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그때 여러분들이 코칭을 자기 전에 자꾸 이런 식으로 습관을 하잖아요. 쓰고 내가 가슴 떨리는 문장을 찾고 그것들을 매일 쓰고 쓰면서 진동을 누르고 자죠. 갑자기 드라마 주인공이 생각 안 난다고 이 문장이 생각날 거라고 그러다가 잠이 들 거라고 그럼 잠재의식 구간에 주파수가 흘러나오고 있을 거라고 밤 사이에 몸이 반응할 거고 다시 깨는 순간 언제 깨는지 모르지만 눈을 깨는 순간 이건 돌고 있을 거라고 딱 일어났어요. 그리고 뭐 하실 거예요? 이걸 끌 거잖아요. 끄면서 뭐예요? 내 소원이 밤새 돌고 있었네. 그리고 다시 힐리를 딱 보면서 오늘은 뭐 돌리지? 하는 그냥 힐리를 잘 사용하는 습관들이 어쩌면 이런 분들이 얘기하는 위대한 인간 성장, 자기 개발 이런 것들이 되게 거창하지 않게 실천할 수 있는 게 저는 블루 코치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시그널 주파수가요 수치식, 굴욕, 죄의식, 무기력, 슬픔 이런 것들이요 주파수가 되게 낮아요. 그런데 되게 높은 사랑, 기쁨, 평화 이런 건 엄청 높거든요. 그런 것들을
기회를 만들어내는 게 코치가 엄청난 도움이 될 거다. 다시 얘기하지만 낮아진 주파수를 끌어올리는 거에 왜 내가 가슴이 뛴다고 하셨잖아요. 뛰는 감정을 그게 얹으면 같이 그 진동수를 유지한다고. 그래서 이런 욕심을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24시간 돌리겠다. 365일. 실제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실제 사례 저희 건너 분 1,000억을 번다고 썼어요. 진짜로. 그게 가슴이 떨렸어요.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화가인데요. 그 유명한 화가가 아니라서 1,000억을 벌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10개월 동안 24시간 돌리신 거예요. 1,000억을 번다. 벌었게요, 안 벌었게요? 벌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24시간 코칭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자, 프로페셔널을 샀는데 아무것도 못해요. 24시간 끊으면 이게 날아갈 것 같아서. 여러분, 실제 짜이 의지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코칭이 여기 이렇게 리저너스 플러스부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렇게 사업을 다 떠나서 저는 진심으로 리저너스 플러스 이상으로 쓰세요. 핑크만 쓰는 거랑 블루를 쓸 수 있는 거랑도 전혀 다른 인류가 되고요. 블루도 그냥 리저너스 정도만 쓰는 거랑 이 코칭을 사용하는 거는 완전 다른 경험이기 때문에 힐리가 갖고 있는 가치는 코치다. 그래서 리저너스 플러스 이상이 꼭 필요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꿈을 이루고 싶다 그럼 코칭을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퍼스널이고 저게 석세스거든요. 석세스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이게 있어요. 성공에 관련된 게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코칭을 구매하시면 꼭 석세스를 쓰셨으면 좋겠다라고 늘 얘기하고 있었는데 감사합니다. 제 얘기를 들었나 봐요. 석세스 골드가 나온 거예요. 이 58만 원짜리 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69만 원에 58만 원짜리를 넣어가지고 81만 5천 원이 할인이에요? 할인이 금액보다 더 많네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거 빨리 개타시라고. 꼭. 그래서 디바이스가 있으면 이거 핑크 우리 써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걸 구매하셔서 24시간 돌리시면 되고, 없는 분들은 갖고 있는 거에 사서 넣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코칭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 이런 기회를 줬을 때 잘 활용하시는 여러분들 또 이 기회를 잘 활용하시라고 얘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 얘기를 30분에 굉장히 단축해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서장 캠프에서 이걸 얼마나 단축할 수 있을지는 저도 미지수인데요. 30분 말고 한 35분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이거 얘기를 드릴 거니 그냥 많이 처리하시는 코치에 대한 이야기 드리고, 이런 패키지에 코치들을 막 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구매하시는 분들은 너 맥힐리 쓰고 코치는 24시간 돌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똑같이 엄청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정말. 네. 기회를 주셨고, 이걸 알렸을 때 이렇게 업그레이드 하실 수 있는 거 12개월 무이자 되니까 이거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하나 더 이렇게 알렸을 때 옵시디언을 유저가 될 수도 있다. 이 정도까지만 오늘 마무리하고요. 요거 제가 직접 찍은 건데 지금 직접 제가 멕시코에서 찍은 거예요. 너무 있어 보이죠? 네, 모든 게 블랙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걸로 흰색과 검은색을 드레스 코드에 맞춰서 바꿔서 다는 정말 모델하네 유저가 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요거 하나만 하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자, 이게 뭐냐면 동조 현상이에요. 동조 현상. 이 스펙트로 있잖아요. 이건데 이거를 처음에 막 마구잡이로 무작위로 막 돌렸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 3분짜리 영상인데요. 시간이 지나니까 이 아이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시면 돼요. 제가 무슨 어떤 메시지 때문에 이 영상을 보여드리냐면, 우리가 다 같이 모여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제각각이 다른 존재예요. 아까 얘기처럼 채널이 다 달라. 생각하는 방식도 다르고요. 생긴 것도 다르고요. 프로그램도 달라요. 우리가 다 다른 사람이지만 우리가 같은 꿈을 꾸고 같은 방향을 보려고 노력하는 순간 점점점 프리퀀시, 헤르츠, 주파수가 맞춰지는 거예요. 그건 일종의 문화 현상이에요. 누군가 하나가 되게 놀라운 생각을 하잖아요. 처음에 되게 소수인데요. 그 사람들이 늘어나면요, 일종의 어마어마한 문화 현상이 일어나요. 그게 이런 분조 현상이거든요. 저는 힐리가 지금은 희소성, 소수의 누군가의 주장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대적 흐름을 타고 우리 모두가 뭔가 같은 뜻을, 같은 꿈을 꾸고 같은 시그널을 내면, 보이세요? 네. 점점 더 갖다 주죠. 누가 개입하지 않았어요. 얘네 기계잖아요. 왜 같은 움직이냐고. 괜찮다고요. 그럼 이거는 이렇게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럼 따뜻하게 움직이면 막 자본처럼 있다가 쿵쿵쿵쿵 하면 다리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렇죠? 프리퀀시가 그런 거죠. 분명히 이게